안녕하십니까. 최노무소의 노동과 정치 37번째 방송입니다. 이 방송에서는 NL에 대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NL은 National Liberation, 민족해방이죠. 남한을 미국의 식민지로 보고 그 식민지에서 구출하는 민족해방 투쟁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진영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반미 자주화 운동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NL 계열은 또 주사파와 비주사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민족해방이라는 목표는 동일하지만 그 방법론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그 기조로 삼고 북한의 어떤 방법론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주사파였고, 북한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비판적 시각을 가진 쪽이 비주사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운동을 주도했던 것이 결국 주사파가 주도한 것이 우리나라의 비극이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사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서울대학교 8위학번 서울법대에 입학한 김영환이란 인물입니다. 주사파에 대한 얘기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8위학번들이 주축이 되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실제로 이제 꼽힌 건 한 86년도 이후라고 봅니다만, 저는 이제 대학교 74학번이기 때문에 제가 학교 다녔던 시기에는 주사파 이런 얘기들은 저는 들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주사파 NL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제 주로 책을 통해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주사파에 관한 게 한 5권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 요 파리들의 혁명 노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주사파의 대부로 불리는 김영환, 이 어떻게 해서 이제 주사파를 대학까지 퍼뜨리고 그가 어떤 활동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전향되었는지, 이런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김영환 시대 정신은 말하다. 이 책은 김영환이 전향되고 나서 과거에 자신이 한 운동에 대한 일종의 반성을 한 그런 어떤 논문 같은 것을 좀 엮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NL 현대사, 강철 서신에서 뉴라이트까지 이 책을 지은 인물은 박찬수라는 인물인데요. 한겨레 논술 실장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좌파적 시각에서 쓴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만, 좀 언론인으로서 좀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그들은 어떻게 주사파가 되었는가라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명준인데요. 90년도 중반기에 대학에 가서 운동권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0년 중반기라고 하면은 사실 운동권의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도 물론 주사파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들이 어떻게 사라져 갔는지 대학 운동권에서 이런 좀 회환과 반성 같은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은 한국의 변혁운동과 사상 논쟁, 마르크시즘, 주제사상, NLPD, 그리고 뉴라이트까지 방인혁처럼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은 뭐 굉장히 두껍죠. 이 책은 좀 학술적인 관점에서 쓴 책인데요.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쓴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책은 저는 이 책이라고 봅니다. 파리들의 혁명노름. 그러니까 주사파의 대부라고 불리는 김영환 쭉 이제 관한 기록인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은 이제 서울대 8위학번인데요. 그가 이제 서울대학을 비롯한 운동권, 대학 운동권의 어떤 그 주도자로서 자리를 잡은 것은 85년도 가을부터 그가 내놓은 몇 가지 유인물에 의해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널리 알려진 것은 소위 강철 서신이라고 불리는 팜플렛인데요. 모두 6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5편은 본인 직접 썼고 1편은 다른 인물이 쓴 것입니다. 따라서 그 강철 서신 5편하고 그 이전에 또 쓴 2편의 또 팜플렛이 있습니다. 김영환은 모두 7편의 팜플렛 유인물로 우리나라 주사파를 이 땅에 심은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김영환이 최초로 쓴 팜플렛은 1985년 10월에 만든 반제 민주화 운동의 횃불을 들고 민족해방의 기술을 부활하자라는 제목인데요. 이 팜플렛에서 김영환은 뭐라고 했느냐, 한국 사회는 미제국주의와 그 앞잡이가 파쇼적으로 지배하는 신식민지 사회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해야 할 일은 사회주의를 건설하기 위한 공산혁명 운동이 아닌 식민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주해방투쟁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PD 계열의 운동에서는 바로 계급혁명, 공산혁명을 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했지만 김영하는 여기에서 이제 2단계 혁명 전술을 주장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985년 12월에는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팜플렛을 배포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서울대 운동권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이전까지 사회주의 혁명을 하자며 레닌 모택동의 이론을 달달 외우던 일은 급진주의의 과오였다. 골치 아프게 마르크스 레닌 원전을 볼 필요도 없고 한국 사회에 대한 사회 구성체 논쟁을 이해하려 머리를 싸맬 필요도 없다. 미국만 몰아내면 소련, 중국, 북한의 도움으로 사회주의 낙원인 인민민주주의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 이 얼마나 간단한 일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장 이제 유명한 것이 강철서신입니다. 강철서신. 강철서신은 1986년 3월부터 한 그 이후에 몇 달 동안에 이제 대학 운동권 퍼뜨린 그런 팜플렛인데요. 그 제 1편 한 노동운동가가 청년 학생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김영환이 썼죠. 거기에 이제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 학생들에게 부과된 가장 크고도 중요한 임무는 주체 사상을 학습하고 이해하여 이를 지도적 지침으로 삼으며 주체 사상을 중심으로 굳게 뭉치는 일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체 사상을 전면으로 내세운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주체 사상이 뭐 북한의 김일성이 만들었던 사상, 북한의 사상을 추종한다, 이런 인식이 아직은 없었다고 합니다. 뭐 주체 사상의 말 자체가 그때 거의 뭐 처음으로 나왔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김영환이 몇 편 쓴 것 중에서 혁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학습과 지식보다도 품성, 의리,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혁명 운동은 지식과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의리로 하는 것이다. 이런 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진 노동자 발굴 선정에서 1차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품성이다. 솔직, 소박, 겸손, 성실, 용감한 품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품성은 사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사상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김영환이 강철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운동을 주도하면서 그 이전에 PD 계열이 이제 굉장히 강조했던 마르크스 레닌주의의 어떤 이론적 학습, 그것보다는 어떤 민족주의, 민족 해방을 내세우면서 지도자가 가지게 된 품성, 어떤 그 품성을 중요시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그 당시 학생 운동권에게 굉장히 이제 먹혀 들어간 것입니다. 뭐 더 이상 뭐 어떤 원전, 막스 레닌주의의 원전을 공부할 필요가 별로 없어진 셈이죠. 그러니까 PD 쪽에서 보면은 NL을 상당히 무시합니다. 뭘 제대로 공부도 하지 않은 짜키들,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 어쨌든 그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 노선을 지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강철 서신과 어떤 팜플렛을 통해서 이제 대학 운동권을 사실상 지배하게 된 김영환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첫째 한 일은 뭐냐? 대학 서클의 해체였습니다. 그 당시 대학 운동권만 하더라도 소위 지하 서클이 많이 있었고, 그 지하 서클이 이제 이념 서클로서 학생 운동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클은 선후배라는 관념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서클마다 좀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틀리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김영환은 그런 서클의 어떤 분파주의, 그것을 이제 비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클은 다 해체하고 하나의 거대한 학생 운동 조직으로 뭉쳐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환의 지시로 사실상 그 대학에서 서클이 사라졌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김영환이 그 서클을 해체하고 나서 그 다음 무엇을 하려고 했느냐, 하나의 거대한 운동 집단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죠.
그 집단이 RMO라고 합니다. RMO. 그들은 뭐 이렇게 영어로 뭐 약자를 많이 쓰는데요. R은 이제 레볼루션이 혁명이지 않습니까? 레볼루셔너리 매스 오거니제이션의 이제 앞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혁명적 대중 조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조직을 갖추는데 거기에 모인 구성원들은 그런 혁명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가진 그런 조직원들로 구성된 그런 대중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관점이었죠. 그래서 이제 김영환이 서클을 해체하고 나서 지시하고 나서 만든 조직이 구국 학생 연맹, 소위 줄여서 구학년이라는 그런 조직입니다. 구학년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졌는데요. 구학년이라는 조직이 이제 언제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86년 3월 29일 구학년은 서울대 자연대 건물 22동 404호에서 100여 명 학생들이 참가해 결성됐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환이 이제 강철 시리즈 썼던 아마 그 시기와 거의 겹친다 볼 수가 있는데요. 중앙위원은 83학번인 조유식, 박금섭, 김택수 등이 맡았지만 모든 지시는 김영환이 했다. 혈서를 쓰며 충성을 다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성 취지문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제의 신식민지 파쇼 통치의 매판적 반동 집단을 타도하고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모든 국민의 민주적 제권리를 회복하고 진보적 민주적인 교육 제도를 확립하며 조국의 빛나는 자주적 평화 통일을 쟁취할 목적으로 구학년을 결성한다. 구학년 조직원은 첫째, 한반도의 분단과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원흉으로서 미제와 그 괴뢰 정권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과 둘째로 불교 불굴의 투지와 셋째로 필성 불패의 신념을 갖고 구학년의 대화 아래 힘차게 전진하자. 이것이 이제 구학년의 결성 취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지금 이 결성 취지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참 섬뜩한 그런 내용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구학년 결성으로부터 김영환이 사실상 서울대의 학생운동권의 사실상 단일 지도부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계기로 그때부터 이제 서울대 학생운동권을 중심으로 대학가가 NLA에서 장악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김영환이 구학년에 지시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첫째가 반미투쟁, 두 번째가 대중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PD 계열은 뭐라 그럴까요? 당장 공산혁명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대중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반 대중이 뭐 바로 공산혁명하자 하면 그게 잘 그 당시에 먹혀 들어가지 않았죠. 그런데 김영환은 반미를 내세웠습니다. 반미, 미국에 대한 반미. 그러면서 대중과 함께하라 이런 지시를 대학운동권에 내세웠던 거죠. 그래서 김영환의 그 지시에 따라서 1986년 5.3 인천 사태 때 소위 NL 계열은 야당과 협조해서 직선제 개헌 투쟁을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고, 소위 PD 계열 재헌의회 그룹은 재헌의회 소집하자라는 혁명적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PD 계열이 많은 학생들이 구속되는 바람에 PD 계열은 거의 운동권에서 힘을 사실상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에서도 대학운동권은 직선제 개헌, 김영환이 지시한 그 내용을 충실하게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저도 이제 일반 시민으로서 그런 그 반독재, 호언철폐 뭐 이렇게 시위에 나섰지만은 그 학생운동권은 사실상 NL 계열이 주도하면서 대중운동과 함께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서는 일단 그 김영환이 대학운동권에서 그 주사파의 대부로서 대학운동권을 어떻게 장악해 갔는지 그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에 대한 얘기는 다음 방송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